안녕하십니까. 벌써 마지막 세션인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 세션을 발표할 TMX 데이터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의 제목은 클라우드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션에서 지금까지 없던 데이터 기술,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비즈니스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지능화일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지능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챗봇, 음성 비서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좀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술에서부터 좀 복잡하게는 투자와 의료 분석 같은 고도의 어떤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한, 그리고 복잡한 의사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지능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조업과 같은 곳에도 지능화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지능화 서비스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능화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기술일까요? 아마 대부분 인공지능, AI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들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최근 들어 이 발전된 인공지능은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심지어는 사람과 거의 유사한, 어쩌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십 년 된 기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발전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 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공지능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그 이전에 몇십 년에 걸쳐 발전한 것보다 훨씬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더 고도화된 지능화,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넣을수록 더 나은 인공지능 모델, 데이터 모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좀 더 나은 지능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록 더 나은 지능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리소스를 공급해주는 클라우드 기술이 그 기반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지능화를 위한 가장 기반 기술은 데이터 기술이고, 이 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냐가 지능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지능화로 가기 위한 데이터의 기술의 가장 핵심 요건은 무엇일까요? 기업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의 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잘 통합하고 일관된 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통합하여 일관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데이터로부터 좀 더 많은 가치를 꺼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거의 매 2년마다 데이터가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핸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확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확장하고 이 데이터를 핸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역시 같이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쉽고 다양한 분야, 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손쉬운 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한 군데 잘 모으고 또 원하는 만큼 확장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능화로 가기 위한 데이터의 핵심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 현실의 환경은, 데이터 환경은 어떨까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데이터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업무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이 부족하여 아직 충분한 대규모 확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져서 제대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통합과 확장, 활용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모두 현재의 데이터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통합의 문제입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각 현재 데이터 시스템은 모두 모든 서비스별로 독립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LTP를 위한 데이터는 로우 기반의 RDBMS에 저장되고 이건 SQL을 통해서 액세스합니다. 분석 기반의 데이터는 컬럼 기반 데이터에 저장돼서 분석용 SQL로 액세스하게 됩니다. 로그나 빅데이터 같은 데이터들은 각각 별도의 시스템에 저장이 돼서 별도의 API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별로 자기의 데이터를 핸들하기 위한 코드를 다 개별적으로 짜야 됩니다. 또 이렇게 데이터가 개별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을지라도 매번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내가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제에 대한 비용과 오버헤드가 항상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인 시스템에 다 따로따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새로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 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렇게 데이터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확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DB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위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DBMS,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용 DBMS나 오픈소스 DBMS가 속한 이 일반 DBMS들은 거의 확장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복제 기반의 확장만을 제공하는 매우 제한적인 확장성만을 제공합니다. 즉, 마스터 노드 한 군데서만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나머지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읽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스터 노드의 확장 스케일업에 따라서 확장이 제한되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어드밴스드 DB, 티베로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를 여러 DB 인스턴스가 공유를 합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 디스크에 넣고 이 데이터를 많은 인스턴스들이 동시에 읽고 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아무 곳에나 접근을 해도 데이터를 다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성이 편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확장성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유 디스크 기반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근본적인 데이터 아키텍처의 문제로 인해서 확장성이 충분히 대규모로 클라우드 규모로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 규모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굉장한 기술적인 점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도 매우 큰 점프가 있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분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이 보입니다.
그럼 수집은 이 중에서 어떤 솔루션을 골라서, 뭐 저장은 어떻게,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그다음에 뭐 통계 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빅데이터, 뭐 AI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 개별적인 도구를 골라서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즉 하나의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분석 시스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시스템을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사용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결국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최종 사용자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실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닌 최종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내가 일관된 뷰로 보고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 환경에서 쾌적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는 거죠.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죠.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충분한 확장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저장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흩어진 데이터 때문에 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복제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깨지고 데이터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분석된 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될 수 없는 참고로서나 가능한 그런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현재의 데이터 아키텍처로는 이 데이터 스워프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MX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한 군데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처리하고, 또 하나의 통합된 툴을 플랫폼상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결국 통합과 무한 확장과 분석 기반의 아키텍처라는 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아니면 웹문서,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스토리지로 통합돼서 분산 스토리지로 저장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OLTP성 데이터는 OLTP 스토리지로, 분석용 데이터는 OLAP 스토리지로 이렇게 각각 나뉘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간 데이터를 우리는 SQL이라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표준 도구를 통해서 통일된 일관된 뷰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 분산 스토리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 스토리지는 로지컬 서버와 피지컬한 서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로지컬한 서버는 무엇이냐? 데이터 가상화 영역입니다. 데이터 가상화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 특성에 맞는 특화된 스토리지 서버 기능을 제공하는 영역이 바로 이 로지컬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OLTP성 데이터는 OLTP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분석용 데이터는 컬럼 기반의 올랩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죠. 로그성 데이터는 로그용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서버가 아닌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실제로는 클라우드상의 스토리지 서버 풀상에 실제로는 분산돼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레이어죠. 이렇게 데이터와 실제로 저장된 저장 공간 사이의 매핑은 볼륨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 가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통합 분산 스토리지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최적의 스토리지 서버를 제공함과 동시에
클라우드상에 무한히 퍼져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하나의 스토리지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부분의 통합입니다. SQL을 통한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표준 인터페이스죠. 모든 서버스는 SQL을 통해서 다른 전체 스토리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커넥션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커넥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데이터 엔진의 강력한 SQL 성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또 뭐가 있느냐면 데이터 통합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어디에 저장되는 데이터든지 내가 직접 스토리 서버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 통합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스토리 서버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모두 한 번에 긁어와서 내가 한 번에 조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형과 비정형 모든 데이터 타입을 통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통합과 그 다음에 무한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채택한 새로운 데이터 엔진 구조가 있습니다. 기존의 DB 엔진 구조로는 이러한 통합과 무한 확장을 도저히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DB는 모든 데이터 처리를 DB 엔진 혼자서 다 하는 모놀리틱한 어떤 데이터 프로세싱 구조였습니다. 단일 데이터 프로세싱 구조였죠. 스토리지 서버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바이스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DB 엔진 혼자서 SQL 처리하고 리커버리하고 모든 걸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왜냐? 기존의 확장 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단일 DB 엔진들을 여러 개를 그대로 늘려서 클러스터로 묶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로 묶었을 때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면 반드시 락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으니까 다른 서버에서는 액세스하지 마라 라는 락이죠. 그럼 이런 락이 왜 문제가 되느냐? 분산 시스템에서 이 락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노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갔다 와서 락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액세스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노드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런 락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획득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더 많아집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은 데이터 서버 하나를 추가를 했지만 전혀 성능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확장의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DB 엔진을 그래서 두 개로 쪼갰습니다. 투티어 DB 아키텍처로 만든 거죠. 기존에 단순 저장 역할만 했던 스토리지 서버에다가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의 일부를 넘겼습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을 로지컬 데이터 프로세싱과 피지컬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으로 나눠서 로지컬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은 그대로 DB 서버에, 그 다음 피지컬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은 스토리지 서버로 이관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지컬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에서는 데이터 서버에서는 실제로 SQL 처리나 데이터 메타데이터 관리 같은 로지컬한 영역만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요. 피지컬한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피지컬하게 접근하는 영역을 모두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티어로 DB 엔진을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무한 확장입니다. 스토리지 서버는 단순히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물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노드의 데이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락이 필요 없는 거죠. 나한테 요청이 오면 내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서버는 필요한 만큼, 내가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그냥 수평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서버 쪽은 어떨까요? 데이터 서버는
실제로 데이터를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버에 요청을 할 뿐이죠. 스토리지 서버에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동시에 여러 서버에다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렬성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서버가 직접 데이터를 수정을 하지 않고 단지 스토리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기만 하기 때문에 데이터 서버도 역시 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서버는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로 내가 SQL 프로세싱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의 양만큼 그냥 무한으로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로지컬한 영역과 피지컬한 영역이 모두 다른 독립적으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통합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이번은 분석 관점에서 저희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 아키텍처는 하이퍼 데이터라는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퍼 데이터는 데이터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모듈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저장, 또 분석, 시각화와 리포팅에 이르기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 영역을 모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하이퍼 로더가 있고요. 실제로 저장과 처리를 위한 스토리지 서버, 데이터 서버, 그다음에 분석을 위한 플로우 엔진과 AI, BI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레이어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은 기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꽤 있는 영역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퀄리티가 결국 분석 결과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바로 성능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현재의 구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 데이터 서버를 통해서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서버의 용량이 한계가 다다르면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데이터 서버는 쓸데없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SQL 처리라든지 커서라든지 트랜잭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 채널에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집 시스템들이 모두 제각각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하이퍼로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수집 방식입니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어댑터를 통해서 하나의 채널로 일원화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로더라는 하나의 수집 도구를 통해서 모든 타입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장입니다. 이 저장을 할 때 중간에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스토리지 서버에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하이퍼로더는 스토리지 서버가 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서버 없이 바로 스토리지 서버로 직접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거의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최종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데이터 시스템은 어떤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처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딱 짜여진 틀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중에 일부를 변경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으면은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할 수도 없죠. 데이터 분석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거나 IT 파트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바로 이 플로우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플로우와 서비스 플로우, 워크 플로우라는 세 가지의 플로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흔히들 얘기하는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필터링하고 조인을 하고 애그리게이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 핸들링 작업을 수행을 하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플로우를 통해서 그려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분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별도의 서비스를 호출할 수도 있죠. 앞선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프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마음대로 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마음대로 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는 등의 워크플로우 작업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로우 엔진 하나를 통해서 우리 최종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업무에 태워서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플로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도 또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이나 다차원 분석과 같은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그런 분석 도구들 뿐만 아니고 AI 분석 시스템까지 통합해서 함께 제공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분석돼서 나온 결과를 시각화하고 리포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 애널리틱 플랫폼이 저희의 기치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석 도구들은 앞서 말씀드린 플로우 엔진에서 얼마든지 어느 순간이든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워크플로우와 아주 타이트하게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데이터 아키텍처의 통합과 확장, 그 다음에 분석 기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아키텍처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죠. 다음은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보안 툴이나 또는 성능 모니터링 툴들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관제 대상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능 정보 또는 보안 정보들은 DB에서 일단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존에는 그대로 한번 DB에 저장을 하거나 그 안에서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제 대상 시스템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됐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이 일반적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쪽에도 역시 부하가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과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각각 이원해서 따로 관리가 됐었죠. 관리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수집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거나 아니면 알러트가 나면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뭔가 대응을 하거나 자동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순히 모니터링만 할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스마스터 7 DB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관제 대상 시스템에서, 관제 대상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전혀 중간에 부하를 주지 않고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본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SQL을 수행하거나 DB 작업을 수행할 때 항상 성능 정보와 이 관련된 메타 정보를 항상 수집을 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항상 수집을 하는 건데요. 이 데이터를 내가 로컬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관제 대상 시스마스터 7의 레파지토리로 하이퍼 로더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로딩을 하는 경우에 실제 시스템에 부하가 없이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채널, 네트워크 채널은 프로존에서 관리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 네트워크와는 전혀 다른 기존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하이퍼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결과를 냅니다. 이 분석된 결과를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사용자 승인을 거친 이후에 바로 타겟 관제 대상 DB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능동적인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 TMAX에서 얘기하는 TMAX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다이어그램이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이퍼로더,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하이퍼로더,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티베로스 7, 이 수집된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하이퍼 데이터,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일원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스터 7. TMAX 데이터 아키텍처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리고 일관된 형태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합니다. 고도로 지능화된 서비스는 결국 고도화된 데이터 기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TMAX는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무한한 확장, 그리고 일원화된 분석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까지 기업의 지능화를 위해서 저희 TMAX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아키텍처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인데요. 이 분석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베이커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존의 앞으로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그런 데모가 되겠습니다. 이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정확도도 평가도 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리포팅도 내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모델 화면입니다. 모델 화면에는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필요한 태스크를 가져와서 필터를 그리는 등 여러 가지 플로우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모델 화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4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과 행을 마음대로 정해서 얼마든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필터와 조인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필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영업 중인 판매점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인은 분산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소스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판매점 데이터와 영업점 데이터 등의 키로 자동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컬럼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2개로 쪼갤 겁니다. 하나는 학습용 데이터, 또 하나는 테스트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8주까지의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로 9주 데이터는 테스트용 데이터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건 판매량이기 때문에 판매량 컬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전부 컬럼을 연결해 뒀습니다. 마지막에 그 예측 결과를 평가하는 노드까지 추가를 했고요. 또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분석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선택을 했죠.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또 분석 중간에 데이터를 일부 꺼내서 비주얼 시각화를 하거나 이걸 기반으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리포트를 상급자에게 제출하는 워크플로우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네이밍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데이터 플로우,
분석을 하는 서비스 플로우, 시각화 및 업무 자동화를 한 워크 플로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플로우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예측된 구주차 예측 판매량이죠. 이걸 실제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비주얼 애널리틱스 탭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까의 그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 모델 내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주에서 9주차 데이터와 바 차트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디멘전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시도와 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데이터는 판매량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차트를 그릴 수가 있죠. 실제 하나의 시트에는 많은 차트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을 네이밍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결국 리포트에서 이러한 차트에 붙인 네임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차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단순한 차트뿐만이 아니고 텍스트 박스나 이미지, 비디오, 메모와 같은 다양한 아이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리포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죠. 근데 저희가 하이퍼 데이터의 플로우 엔진을 이용해서 간단한 드래그 앤 드랍 몇 번으로 굉장히 이런 복잡한 분석을 간단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각화와 리포트까지 모두 이루었죠. 이렇게 발전된 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좀 더 지능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능화를 위한 세계 유일의 데이터 기술 TMX 클라우드 데이터 아키텍처는 저는 이 TMX 클라우드 데이터 아키텍처가 세계의 데이터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박상영 연구소장이었습니다.